오늘은 2026년 2월 16일 월요일로 우리 가족이 뷔페 사부사부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 설날 행사하는 작은 설날이다. 오전 글을 쓰고 나니 집사람이 야시골 공원에서 운동하고 거실로 들어온다. 오후 1시에 점심을 먹는다. 점심을 먹으면서 집사람이 나보고 오늘은 오후 운동을 일찍 다녀오라고 한다. 아들들의 총무일을 맡은 둘째 아들이 우리를 데리러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늘은 평상시보다도 1시간이 빠른 오후 2시에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대합실에 있는 지압을 밟기 위하여 범어이동 우리마을 동쪽 편을 한 바퀴 돌아서 40여 분 만에 수성구청역에 도착한다. 수성구청역에 도착하여 대합실로 내려간다. 대합실에 설치된 지압 밟는 뾰족한 돌 위를 양말을 벗고 맨발로 800보를 걷는다. 수성구청역 지압 밟는 돌은 너무 뾰족하여 지압을 밟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지압을 밟을 수가 있어 좋다. 그리고 수성구청역에는 대구 시내 초, 중, 고 학생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수성구청역 부근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다. 젊은 학생들의 젊은 길을 받으니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다. 수성구청역에서 20여 분 지압 밟고 수성구청역에서 나와 범어이동 서쪽 편으로 30여 분을 걸어서 우리 집에 도착한다. 집에 도착하여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 책상 아래 갖다 놓는다. 조격을 하면서 둘째 아들이 올 때까지 오전에 쓰다가 중단해 놓은 제주도 기행문을 이어서 쓴다. 기행문을 한창 쓰고 있는데 우리 집 대문벨이 딩동하고 울린다. 집사람이 대문을 열어준다. 둘째 아들 가족들이 들어온다. 쓰던 글을 중단하고 손주들을 맞이한다. 셋째 손주인 진주교육대학 다니는 운이가 보이지 않는다. 운이는 진주에서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본다. 대구에서 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저녁 먹을 시간에 식당으로 바로 오기로 했단다. 내가 정년퇴직하던 2011년에 영천여중 제49회 졸업생 237명에게 단케수를 묻어주었다. 49회 졸업생들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취업이 되었을 무렵인 15년 후인 31살이 될 자기에게 쓴 편지와 교복 및 즐겨 먹던 과자봉지 외에 26가지를 단케수에 보관하여 놓았다. 영천여중 제49회 단케술 개봉식이 2026년 2월 1일 정오 12시다. 그날 단케술 개봉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단케술 개봉식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을 만들어 인쇄하니 인쇄가 되지 않았다. 대구 시내에서 교사하는 둘째 며느리에게 인쇄기를 고쳐달라고 한다. 둘째 며느리가 컴퓨터를 켜서 인쇄기 설정을 눌러 고친다. 그런데 인쇄가 되지 않는다. 둘째 손주 웅이가 들어와서 컴퓨터에서 인쇄기 설정을 다시 설정하여 고친다. 인쇄해보니 인쇄가 된다. 나는 정년퇴직하던 2011년 5월에 순수 종합문예지인 월간문학세계와 한국문학세상 시립문상에 정년퇴직 기념수필지 발자국에 실려있는 아내의 생일을 동시에 응모하여 동시에 당선되어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수필가로 등단한 후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수필집을 출간하고 있다. 2026년 설에 출간한 30번째 수필집 연매일 교장의 80년 두 번째 추억 여행이 그저께 출간되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인쇄기를 고친 웅이에게 연매의 1의 30번째 수필집 연매일 교장의 80년 두 번째 추억 여행을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롯데카드로 사달라고 한다. 웅이가 네이버에 들어가 연매일 교장의 80년 두 번째 추억 여행을 검색한다. 여러 출판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웅이가 그 중에서 예스 이북에서 연매일 교장의 80년 두 번째 추억 여행 수필집을 롯데카드로 산다. 대구 시내에서 교사하는 둘째 아들이 서재로 들어와 쉽게 나의 수필집을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카톡에 페이로 책을 사면 쉽게 살 수 있다면서 카톡에 페이로
연매일 교장의 80년 두 번째 추억 여행 사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출간한 연매일의 29번째 숙별집 연매일의 팔순기념으로 장가게 여행을 교보문고에서 산다. 카드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쉽게 숙별집을 살 수 있다. 둘째 아들이 카톡의 페이로 돈을 보내는 방법도 설명한다. 농협콕으로 돈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단다. 그런데 단점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단다.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안전한 농협콕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좋겠단다. 인생이 곤치는 방법과 수필집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사이 오후 7시 가까이 된다. 둘째 아들이 오후 7시에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뷔페 샤브샤브 식당에 모이기로 하였단다. 둘째 아들이 저녁 날씨가 차다면서 자기 자가용으로 가자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집 앞 큰 도로에 세워놓은 둘째 아들 자가용에 오른다. 둘째 아들 자가용이 전에 보던 자가용이 아닌 외제차이다. 자기 동생이 타던 외제차를 물려받았단다. 자기 동생이 다시 외제차를 사면서 자기 형에게 팔았단다. 그래서 그런지 자가용이 성취감이 좋다. 둘째 아들이 예약된 식당으로 가는데 길로 가지 않고 큰 도로로 간다. 큰 도로에서 사이길로 들어가는 길을 놓쳐서 돌아서 식당에 도착한다. 식당에 도착하니 넓은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다. 커다란 창고 같은 식당 건물이 세워져 있다. 내가 40년 전에 예천 농고에 근무하다가 아들들 교육을 위하여 영천시로 내신을 내었다.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근무역으로 이동이 되었다. 대구로 이사를 오던 다음 해인 1986년 봄에 지금 내가 사는 범어 이동에 금방 새로 지은 대지 70평에 건평 59평인 2층 양옥을 4,400만 원을 주고 샀다. 금호여고 출퇴근을 영천으로 가는 시외버스로 다녔다. 금호여고 출퇴근할 때 우리 집에서 출발하여 10분 정도 걸어서 동부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동부정류장을 걸어가는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동산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으로 지나다녔다. 국군통합병원 자리에 지금은 대구 메트로팔레스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이 모이는 식당이 메트로팔레스 바로 옆에 있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식당이다. 자가용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넓은 식당 안에 손님들이 꽉 들어차 식사하고 있다. 대기석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다. 우리도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예약된 7시가 되니 직원이 빈자리로 우리 가족을 안내한다. 예약된 자리에 앉으니 우리 가족 18명이 앉을 자리가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 3명은 우리 자리 건너편 자리로 옮겨 앉는다. 식당이 뷔페 사부사부 식당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자리에 앉아 각자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가지고 온다. 그 사이 식당 직원들이 식탁마다 쇠고기를 끓여 먹을 수 있는 진한 육수와 맑은 육수를 담은 냄비를 불판 위에 올려놓는다. 우리 자리는 집사람과 재수씨가 우리가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오면서 육수에 넣을 재료들을 가져온다. 직원들이 갖다 놓은 진한 육수와 맑은 육수에 쇠고기와 집사람이 가지고 온 채소 종류들을 넣고 끓인다. 쇠고기는 무한리필이란다. 아들들이 맥주와 음료수를 갖다 준다. 쇠고기가 끓기 전에 집사람과 재수씨가 갖다 놓은 쇠고기와 해초밥으로 술안주하여 맥주를 한 잔 마신다. 맥주를 한 잔 마시는 사이 육수 속에 쇠고기가 끓는다. 육수 속에 끓는 쇠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들을 월남쌈에 싸서 먹는다. 쇠고기와 월남쌈, 채소들이 어울려 맛이 너무 좋다. 쇠고기 맛이 연하면서 부드럽다. 고기를 먹으면서 아들들이 갖다 준 맥주를 한 잔 마신다. 어느 정도 쇠고기를 먹은 후 가족들이 식사하는 식탁을 돌면서 우리 집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는다.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 손들과 대화도 나누어 본다. 우리 8째 막내 손주 하나만 고등학생이고 모두가 대학생이어서 그런지 뷔페 사부사부 식당을 잘도 이용하고 있다. 자기들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골라 담아와서 맛있게 먹고 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넓은 식당 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차려놓은 곳으로 간다.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다. 나는 5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뷔페 식당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많이 구경하였다. 그렇지만 이 식당만큼 음식 종류들이 많은 뷔페 식당을 보지 못하였다. 입으로 도는 음식들은 모두가 차려져 있는 것 같다. 차려놓은 음식들도 신기하여 동영상으로 찍는다.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구경하고 자리로 돌아오니 집사람이 쇠고기를 건져 먹은 육수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 죽을 끓여 놨다. 죽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부드러우면서 맛이 좋다. 죽까지 한 그릇을 먹고 나니 배가 부르다. 다시 음식들을 차려놓은 곳으로 가서 내가 외국 여행할 때 항상 먹는 우유에 여러 가지 견과류와 곡물 가지들을 타서 나의 자리로 가져와 먹는다.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도 우유를 먹고 싶었나 보다. 제수씨에게 얘기하니 제수씨가 금방 한 그릇을 담아온다. 우유까지 먹고 다시 음식들을 차려놓은 곳으로 가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가져와 마무리한다. 제수씨가 빙수를 가져와서 준다. 빙수까지 먹고 나니 모두가 일어선다.